울고 싶어 어두운 마음에 곁듯한 이름 하나 이젠 무너져버린 거야. 힘겨운 나날들 그래 이제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겐 이별이란 없을 테니까.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lright 새로운 이 기분 좋은 느낌 그래 완벽한 이 지금 All that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잖아 Every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이날이 갔어
보기 싫어하는 기날이 갔어.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시니만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있는 바람 소리 남겨놓고 항상 가지 위에 그 잎새는 한잎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해가네.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잎 빠져 떨어지려나. 가셨는데 안 오시나. 가시다가 잊으셨나. 고운 꽃잎 위로 적셔놓고 긴긴 찬바람에 어리하리 앉아 가지 위에 잎새 꽃 한 송이 피우려고 안타까워 떨고 있나. 함께 울어주던 새노지처럼 어디론가 떠나간 뒤 그 자리에 두고 못 잡힌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지푸라기 어수업이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꿈이 어두운 밤하늘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품은 몸이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품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약 14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기나기나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안에서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군뱅이인가?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50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이요. 예. 네, 지사님도 아마 쭉 들으셨겠지만 이제 제주도민이나 제주도 관계자들을 제외하고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논의들 중에 보면은요. 네. 제주 제2공항의 군사공항 논의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쪽의 네. 주장은 이 한반도가 그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네네. 사실 그 육지에 있는 어떤 공항도 또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취약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도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제주만이 군사공항의 최적지다. 이런 그 논리들이 계속 제공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의 상황에 대한 예. 이해의 부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3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과거사 모델의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 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평화 교류 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계속 노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지역의 군사기지화, 군사화 검토는 저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주신 것이 네네.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네. 말씀은 네네. 제주공항이 필요 없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충분히 그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지사님뿐만 아니라 제주 시민사회 당연히 상당히 커다란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네네. 지사님 어떻게 향후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선은 오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네. 면담이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 네. 문제에 대한 해명과 입장을 계속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네. 또 민주당 지도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영훈 제주도 지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정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방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세요.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예, 현재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가운데 2018년에 나왔던 강제동원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우리 법원의 판결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지금 과제로 항상 꼽히고 있죠. 네네. 최근에 한국 기업만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전범기업의 배상을 대신 변제해주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예.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 측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의 목소리를 어제자 YTN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력안은 첫 번째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지원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국이 해결하라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안입니다. 즉 0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외교적 참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방식, 피해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그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방식대로 피해자 의사를 배제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비판으로 들리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최근에 조금 급속도로 진전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일단 24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행안부가 관리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21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그동안 정관에 없던 피해자 배상 절차를 할 수 있다는 정관을 추가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오전으로 가보면요. 예.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타케이로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났는데 네. 여기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논의를 했고 관련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이 먼저 해결 방안을 내놓고 그거를 좀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이런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해 국가, 전범 가해 국가가 오히려 굉장히 수동적인 한국이 먼저 이렇게 좀 뭔가를 해주면 일본이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추진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네요.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서 우려가 커졌던 것인데 예. 방금 들으신 바대로 26일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네. 외교부가 피해자 측에 가장 유력한 안을 통보를 해왔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지원재단에 한국 기업만이 기부를 하고 예. 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 그 배상을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일본 뜻대로 일본은 2018년 판결 당시부터 사죄도 할 수 없다, 기부도 할 수 없다, 변제도 할 수 없다, 배상도 할 수 없다. 예. 일관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그 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인데 예. 그중 양근덕, 김성주 두 분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분들께서 반발을 강하게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왔습니까? 정부가 이 사실이 26일 기자회견으로 다 알려지니까 네. 입장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26일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방금 들으신 내용 외교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 해결 방안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본의 재원 참여와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먼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이 그런 성의 있는 호응을 해줄 것이다 라는 약간 기대감을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이 어쨌든 간에 먼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한다는 이 방향성을 또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또 어제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도 보면 예. 그동안 민간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안이 의견이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재단이 사전준비 차원에서 정관 개정을 하는 것이다 해서 정관 개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어떤 채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돈을 마치 배상을 중간 단계에서 미리 해주고 그 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또 그 중간 단계에서 대신해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치 불량 채권을 해소하는 것처럼 좀 인식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 실제로 대통령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채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어가지고
일본의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는 사실 돈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돈만 주면 좀 끝나는 문제로 자꾸 정부가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또 나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배상과 채권을 혼돈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배상이란 것은 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게 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 돈만을 누가 주느냐와 상관없이 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타깝네요. 네,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분명히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판결 내용 자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국 기업이 기부금 형태로 변제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반발 계속 심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단이 하위 관계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재단이 대신 하더라도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전범 기업이 당연히 기부에도 포함되어서 같이 해야지 그걸 그나마 좀 이해해줄 만한데 지금 나오는 유력한 아니라는 데에서는 사실 그 일본의 뜻대로 아예 전범 기업을 포함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요. 일단 피해자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 반발이 가장 심한 것이고요.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또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꼽아보자면 그 일제 치하에서 전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국민 개별에게 행한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손해배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런 개별적인 불법 행위는 그러니까 배상을 해라.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라. 불법 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애초에 기부금으로 좀 법적 책임을 우회하는 방식조차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또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이 한국 기업만 참여하는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후에 이대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도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일단 피해자들의 반발이 심한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일단 이런 방식을 추진하더라도 추진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 계속 나와요. 지금 외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설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나. 방안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있는 편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어찌 보자면 그 당시에 강제 동원 노역을 당하신 분들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아주 그 행운이 뒤따라서 안 가신 분도 계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돈만이 문제라면 우리가 성금 내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 성금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잘못을 인정하라. 잘못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 지금 한 분 남아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양금덕 피해자신데 이 양금덕님께서도 이번 26일 기자회견 이후에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사실 분노하실 만도 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지 말고 일본의 사죄를 반드시 받아내자. 이런 또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부도 좀 그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변호인 영화 속에 나온 대사 자꾸 생각이 나요. 6648번님께서요. 강제징용도 그렇고 엊그제는 또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어쨌든 피해자분들 살아계실 때 좀 사죄, 배상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평택의 비전을 여는 눈부신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안중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빠른 광역 교통망, 평택의 거대한 비전을 넘어선 1571세대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평택 화양지구 첫 자리, 그 위에 힐스테이트. 12월 오픈 예정 185-1571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현대엔지니어링. 야 경석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이번엔 진짜 부럽지가 않아. 사실 매일 하는 네가 부러웠거든. 왜 알았거든.
근데 싱글벙글쇼 와서 CG가 하나 챙겨주니까 이젠 진짜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황희로 12시 20분, 주말 12시 10분. 이젠 서경석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이윤석 신지의 싱글벙글쇼.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박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마님 동영남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동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 뿐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킬 거야 손은. 국내 최초 욕바지 DJ 연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박 우리는 투박.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전국 친환경자랑 페트병 라벨 떼서 버려주라. 빈캔은 꼭 우겨서 버려주라. 주라 환경 생각해주라. 요즘 대세 친환경 아니더냐. 좋아 나도 할래. 오늘도 야무지게 에코 우리 모두 에코하게 친환경 실천 합시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네, 수요일 퇴근길 날씨와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네, 오후 들어 찬바람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와 충북 일부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새로 내려지거나 경보로 격상됐고요.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진 철원 영하 16도, 서울 영하 8도, 부산도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1도, 전주 영상 3도, 부산 7도에 머물겠는데요. 실제 기온보다 체감 기온도 더 낮기 때문에 보온의 각도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많진 않지만 서쪽 지방 중심으로 또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전북 서부는 오늘 밤까지는 눈 날리다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1cm 안팎이 쌓이겠고요. 전북 동부와 경기 남부 서해안, 충남 서해안, 충청 북부 내륙에도 약간의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이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걸쳐 대형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1km가량이 영향받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연민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주의 말말말 김동윤 기자, 이봉우 연구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골든타임이 지났다. 어제 12구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출석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과 진상규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에 대한 질의가 반복되면서 어제 유가족이 결국은 분노해서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어제 그래서 국정조사 어떤 말이 오갔는지 MBC 어제자 보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행기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하신 거예요.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의원님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의 태도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이는 제게 너무 소중한 아이고 착한 아이네요. 다 죄 없다고 몰랐다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을 집중 공격한 것도 유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문제라고 여기서 국정조사에 이태원 국정조사에서 그 얘기를 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난주 국정조사에서도 골든타임 지났다 이 발언해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다시 같은 발언을 했네요. 예, 23일 행안부 현장 조사였죠 그때는. 예. 그때도 출석해서 뭐 참사 현장의 소방 경찰 인력 배치나 영안실 수배, 병원 수배, 유가족에게 좀 빠르게 안내하는 것, 뭐 보통 그리고 인파 통제, 참사 현장에서 곧바로 중대본 설치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의에 대해서 그런 일들은 중대본이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0시 45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습 단계에서 골든타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본 설치 총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방금 들으신 대로 어제 기관보고에서도 윤건영 의원이 그 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11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는 0시 45분에 도착했으니까 시간 낭비한 거 아니냐는 질의에 내가 이미 보고받고도 현장에 갔을 때는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 발언을 또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비판이 잇따르다 보니까 골든타임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한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래도 이 단발성으로 이미 종료된 재난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구조가 중요하지 중대본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내가 현장 갈 때까지 기사가 오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까지 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입장은 굽히질 않았기 때문에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렇게 답변을 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 또 유족 분들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이렇게 반발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당 의원들이 주로 대통령실 대처는 그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거나 재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 아니고 각 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부를 옹호하는 질의가 계속 오갔고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이 그 디메트 팀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의가 반복되면서 방금 들으신 바대로 유족이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 국정조사 많은 국민들 뭐 유가족은 당연하시고요. 기대했던 것은 이제 참사의 원인 그리고 정부 대처가 적절했느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걸 제대로 따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시간만 허비되고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사 원인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내용도 나오긴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 안 그래도 늦었는데 계속해서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 국정조사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어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래도 몇몇 부분들을 보면 이 참사 원인이나 정부 대처 적절성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볼 만한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기관보고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문건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이게 서울청의 정보부가 10월 14일 작성한 보고서고 제목은 헬로윈데이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이게 일종의 뭐 동향 파악 같은 이제 정보부의 문건인데 여기 보면 이태원 헬로윈 축제 이 3일의 기간 동안 홍대나 강남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을 예상하면서도 인파 관리나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적 분출구가 될 것이다. 그동안 눌렸던 일탈 욕구가 크게 분출될 것이다. 성추행, 여성 혐오, 마약 범죄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주로 범죄에 대한 우려가 써 있던 것이고 심지어는 일부 네티즌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서 윤석열차 토리 압박 코스튬 착용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좀 희화화하는 데에서 대통령 심기 경호까지 경찰이 신경 쓰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 범죄가 포함된 이런 범죄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 또 이날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날에도 경찰 병력을 좀 요청을 했더니 대통령실 집회 때문에 없다 그러더라라는 지적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참사 원인에 이 대통령실 또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인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국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에게 당을 나가라고 굉장히 수위 높은 비난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다만 저는 이 발언 자체,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의 발언 자체는 이게 좀 지지층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이거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특정 누군가. 네. 잘 보여야 될 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 일승 글 같은 경우 김기현 의원의 출마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지역구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김기현 의원이 어제 당대표 선거 출마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마 선언문에서 그 윤 대통령과 격이 없는 소통을 하는 데에는 제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핵관 본인이 어쨌든 가장 윤심과 가깝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김장연대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연대도 강조를 하고 있고 연대에 대해서 본인이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곧바로 반박을 한 겁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 지지율 55% 또 대통령 지지율 60%를 호언장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럼 서울 강북 지역 출마하시라. 그러면 당연히 뭐 대통령 지지율 60%인데 거기서도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어떤 그 김기현 의원 지역구죠. 울산에 있을 게 아니라 그 윤핵관들은 당당하다면은 최전선에 나서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꼬집었습니다. 네. 앞서 왜 우리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되고 정쟁으로만 흐를까에 대한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지금의 국민의힘 여당 내의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봉 연구원 어떻게 보세요? 여당 내 지금 분위기? 청문회마저 참사 청문회마저 왜 정쟁을 흐르냐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면 결국에는 그 잘 보여야 될 분 때문에 그 잘 보여야 될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모든 것을 소화해 버리니까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아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당대회 룰도 당원 100%로 하면은 뭐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언론 보도에는 나오던데 뭐. 당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심이 과연 진짜 민심이냐? 예를 들어 12구 참사 유족들은 그러면 민심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청문회에서 그래도 대통령실은 잘하지 않았냐라는 투의 질문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주신 그 서울 경찰청 국정조사 내용 중에 경찰이 윤석열 차 등 대통령 희화하는 코스프레 코스튬을 걱정하고 있다. 그 저는 너무 창피하고 아니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 대통령 총리가 우스꽝스럽게 하고 하는 거 깔깔거리고 누가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